주식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몰라서. 오늘 코스피 보니까 어때? 7,516으로 마감했는데요. 올랐어요? 그래도 좀 올랐어요. 아, 올랐어요? 0.31. 굉장히 이게 좀 등락이 급변하던데 막. 예, 사실은 이제 변동폭 자체가 너무 커요. 그죠? 네. 예,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변동폭을 크게 기록했고요. 예. 그 주중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루에 5% 7%씩,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저점씩 와. 이렇게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란 그래. 전쟁 났을 때 첫째 날 8% 빠졌고요. 그 다음 날 12% 빠졌잖아요. 그 12%를 제외한 나머지 변동폭 8%만큼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진짜 현기증 나는 상황이다. 뭐 변동폭 자체는 큰 그렇게 말씀드리- 사건도 없는데 이렇게 변동폭이 큰 이유는 뭐예요? 왜? 이런 네, 일단 거야. 그런 상황이고 일단 오늘 장세는 사실 굉장히 네. 정말 초미의 관심을 두는 날이었어요 오늘. 오늘이 예, 어떻게 예. 갈지가. 예, 예, 앞으로 오. 중요한 이 방향을 좀 볼 수 있는 날이어서 오. 사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네. 근데 결론은 결론은. 검은 월요일이 될까 싶었는데 네. 검은 월요일은 살짝 피했다. 아.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금요일에 사실은 이제 미국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네.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사실은 주목했던 미중 정상회담이 노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로 인한 이제 실망스러운 반응이 이제 증시로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이란을 침공하면서 사실은 석유가 문제가 됐잖아요. 호르무즈 네. 해협을 못 나오면서 네. 그럼 석유가 못 나와? 그럼 석유 때문에 진짜 일단 1차적으로 석유값 그 자체가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석유값이 100불을 다시 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석유가 부족하니까 석유 파생 제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로 인한 2차 제품들의 물가가 또 오르겠죠. 네. 또 그걸 사서 서비스해야 되는 나머지 재화나 서비스 업종으로 점점 이 물가가 전이 될 거 아닙니까? 고물가가. 그걸 사실은 세계 경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이번 미중 회담을 통해서 그래 이란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또는 뭐 이런 어떤 새롭게 바뀌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걸 기대했는데 노딜로 끝나니까 당분간 이 문제가 길어지겠구나. 석유 불안, 물가 불안이 길어지겠구나라고 딱 시작이 단념을 한 거예요. 네. 그러자마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통해서 결국 물가를 잡을 거 아닙니까? 한국이. 그렇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지라고 예상하니까 금리. 실제로 국채 채권 금리가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채가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것도 10년물이 3.1을 넘었고요. 미국도 지금 10년물이 국채 10년 만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10년 만기짜리 10년물이 지금 4.6을 돌파했고 오. 30년물은 5를 돌파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30년물이 역사상 최고가 거의 4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올랐고요. 네. 우리도 사실상 거의 채권 시장이 지금 패닉 수준으로 지금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3%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국채 수익률이 다 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돈이 필요한 업종들 있잖아요. 기술 업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은 이제 돈 구하는데 이자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힘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돈 구하는데 힘들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산업 재투자라든지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쪽 섹터들이 일단 다 된소리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일부 기술 업종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지금 하락을 맞았고 그 하락을 맞은 상태에서 주말이 끝난 거예요. 전 세계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문을 열잖아요. 오늘. 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쓰나미를 오늘 얼마나 맞을까? 그게 걱정됐어.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두드려 맞을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아시아 모든 시장이 사실은 다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 우리만 그나마 조금 다행이게 약간 0.31% 그나마 오르면서 대박이네.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그나마 조금 버텼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장 출발할 때는 굉장히 맞았었어요. 그래서 네. 7,142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7,000선까지 위협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살짝 걱정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관한 법원의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등 약간 이제 삼성전자를 끌어갈 수 있는 호재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큰 주식 몇 개가 일단 버텨주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코스피 전체가 일단 그래도 좀 힘을 내서 그나마 7,500선을 지키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오늘 코스피를 지켰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삼성전자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파업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사측이 법원에 이러이러한 위법 행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가처분을 걸어놨었어요. 당초에는 21일에 이 가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1일에 사실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어요. 예. 그러면 파업하자마자 또는 그날 가처분이 나오면 조금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법원이 좀 서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가처분이 나왔습니다. 가처분의 내용은 이거예요. 사측이 이러이러한 위법 항의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판사님. 이걸 청구한 거고 그럼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파업하지 마 이런 판결은 못 합니다. 그건 못해요. 헌법에 나와 있는 네. 정당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은 하되 요러요러한 위법 행위는 안 돼라고 하는 걸 적시하는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파업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어요. 원래는 음. 뭐 파업을 막을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열어봤더니 예, 좀 큰 판결이 나왔어요. 뭐예요? 요러한 건 위법이니까 하지 마. 나머지 파업은 해. 라고 나왔는데 요러한 건 위법이야라고 하는 그 범위 네. 이게 굉장히 크게 잡혔어요. 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전시설 관련한 거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웨이퍼 변질시키면 안 돼. 그다음에 시설 점거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은 딱 못을 박으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평소와 같은 인력, 평소와 같은 근로시간, 평소와 같은 근무태세를 갖춰야 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속칭 말하는 위법 파업이 되는 거야. 라는 판결이 나온 거야. 무슨 뜻이냐? 웨이퍼를 어떻게 변질 안 시킬 수가 있죠? 계속 굴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 파업이 아닌데. 배전, 배수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안전시설 평소처럼 운영해. 쉽게 말하면 불 끄고 문 닫고 전기 끄고 내려가지 마. 이 뜻이에요. 그게 파업인데. 예.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어떤 파업에 관해서 사측에게 굉장한 이 타격을 주는 게 사실 파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파업이 주는 타격감을 굉장히 완화시켰거나 파업이 주는 리스크에 엄청난 이 손실을 어느 정도는 해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사측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파업에 대해서 우려하던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커질 거야 또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번져나가는 위기가 번져나가는 파업이 될 거야 그러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던 부분은 그래도 상당 부분 잡히는 판결이 나온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다시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삼성이 하락에서 상승 반전으로 바꾸는 모멘텀이 오늘 나온 거예요. 이 판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다행이다. 안개가 좀 거치네라고 생각하니까 네. 주말에 있었던 삼성 관련한 중요한 또 호재도 다시 보게 된 거죠. 뭐냐면 글로벌리한 큰 회사들이 삼성 관련해서 리포트를 또 냈는데 지금 삼성전자 28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JP모건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무려 48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48만 원이요? 48만 원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300만 원까지 간다. 이런 보고서를 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인데요? 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400 간대요? 300. 300 간대요? 네, 300 가고 삼성전자는 48 간다. 되게 좋아해. 이렇게 JP모건이 얘기를 했고 노무라는 한술 더 뜹니다. 삼성전자 59만 원으로 올려붙입니다. 왜 그래 다들? 그리고 하이닉스는 400만 원 간다. 이 두 가지 보고서가 주말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파업이 세게 되고 우리가 검은 월요일을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면 잘 주목을 못 받았을 텐데 그나마 우리 증시가 디펜스를 하고 삼성이 양전을 하면서 안심을 조금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뉴스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 들어와. 네, 들어오니까 그래 삼성은 삼성이지 하이닉스는 하이닉스지 이 파업 위기만 큰 손실로 겪지 않고만 넘어간다면 여전히 이익을 잘 내고 우리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다시 재평가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라는 심리도 오늘 조금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양대 원투펀치를 끌어올리는 소재로 활용이 됐어요 오늘. 네. 그래서 수심 이 두 종목에서는 좀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안심하는 모습을 그나마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아쉬운 오늘도 거?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져서 3.6조 정도 순매도를 외국인들이 기록하고 그렇다고 있어요. 왜 매도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두 가지죠. 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서 파는 거, 올라서 아, 파는 올라서 파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덜어내야 되는 거죠. 너무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종목 비중을 한국에 둬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오르고 내버려두면 오르니까 그 종목 비중을 유지하려면 오를 만큼 팔고 오를 만큼 파는. 그래서 사실상 오르니까 판다는 역설이 계속 된다. 네. 리밸런싱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투매 중이거든요. 폭락 중이니까 어디부터 팔아? 그럼 한국도 팔아야지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제 매도세, 차익 실현과 이제 회피. 예,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게 두 가지로 겹치면서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개인이 이거를 못 받쳐주면 속절없이 당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오늘도 개인들이 2.2조 매수했고요. 개인은 무슨 돈 찍어내요? 예, 아직 개인들이 총알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130조가 넘어요. 130조를 기다리고 네, 있어? 예. 예수금에 넣은 돈이요? 맞아요. 개인들이 와.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연초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매도가 99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조를 팔았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받아냈거든요. 개인이 예, 받아냈는데도 지금 기준으로 예탁금이 또 130조가 남아 있어요. 또 남아 있어? 예, 그럼 또 넣은 거예요? 예, 계속 넣고 있어요. 아니 아니 많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관건은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전을 벌이면서 국제 경제를 지금 마비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네.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국도 부메랑 효과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뭐 관세를 뭐 어쩌라 저쩌라 해도 꿈쩍 않는데 그 모든 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전이가 돼서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5를 넘어가면
또는 4.5 근처까지만 가면 아유 이건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늘 꼬리를 내립니다. 네, 그게 트럼프 타코예요. 네, 치킨처럼 도망가고 꼬리를 내린다고 해서 타코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4.5 근처까지 갈랑말랑해서 갔어요. 그리고 지금 4.6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정도에 뭐 또 나오겠구나. 혹시 트럼프가 다시 시장을 완화시켜주는 어떤 제스처 또는 이 위기를 더 심화시키지 않기 위한 어떤 모종의 행보가 있다면 네. 그래서 시장이 그럼 그렇지 너도 관리하는 거지 더 위기가 심해지는 건 원치 않는 거지 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나마 조금 안도하면서 이 위기를 그래도 안도 랠리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모르겠다, 이제 2판 4판이다. 예를 들어서, 네네. 이란도 한번 칠 수 있다라든지, 본때를 보여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건 이제. 골치 아프네. 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 로직 있잖아요. 석유부터 시작해서 금리까지 이어지는 증시까지 이어지는 이 로직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요거는 이제 당분간 와. 고정적인 악재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요거 포인트 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계속 덜어낼 때, 개인들이 계속 이걸 사주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을 옛날에는 개인들이 못 바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돈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네. 그 뭐냐면 우리 시장에 대한 네. 믿음이거든요. 내가 살게. 니네들이 봐도 우리 시장 저평가돼 있잖아. 나도 그렇게 믿어. 그럼 사는 거거든요. 이런 개인 매수세가 어디까지 잘 받쳐낼지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앞으로의 향배를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네.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일단은 단기간 내에서는 또 중요한 변곡점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SNS가 지금 핵심이네. 네. 빨리 써! 트럼프. 아이고, 내가 좀 잘못 알았다. 이란과 이제 모든 거는 끝낸다. 야. 써! 무조건. 그렇죠, 네. 쓰고 그것도 안 지키면 되잖아. 관리한다는 것만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그래도 그거는 예, 예.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네. 더 위기를 키우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그렇지.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그런 거 치고는 한국이 오늘 잘 버텼네, 진짜. 아시아 모든 시장이 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와. 우리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플러스하고 마감했으니까요. 물론 대단하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이긴 합니다. 네. 떨어진 종목이 70%라 사실은 더 많은 종목 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예. 근데 편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법원의 그 가처분 인용이 났지만 네. 삼성 노조는 이제 파업을 한다는 입장인 건 맞습니다. 맞죠? 예, 파업은 계속 한다는 입장인데 네. 법원의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러한 내용을 안 지킬 경우에 그건 불법이니까. 노조 자체에 대해서는 하루에 1억 임원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1,000만 원씩 이행 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이 요구한 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를 피해서 파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한다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주식시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데 네. 그게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생각하면서 외국인이 뭐 사줘야지, 그래야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진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진 달라졌어. 문법이에요. 달라진 시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는 부동산도 잘 보세요. 뭐 강남의 아파트가 외국인이 사줘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오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실은 자산시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그런 자산을 산다는 건 큰 시장의 변화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부동산을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이게 우리나라 통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뭐 이런 통계 하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아, 그렇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이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 네. 강남의 아파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만 드린 것처럼 이 매매 가격 지수가 호가를 기반으로 일단 하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프가 강남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활하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의 안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하락하고. 근데 그게 다 이제 도루묵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 단기적으로만 보면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 일단 호가가. 호가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네. 아, 우려했던 대로. 예,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감소하고 있어요.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안 팔면서 일종의 자기 확신 내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신뢰가 생기는데 무슨 얘기냐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나 잘 안 파는 게 맞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황희연이 씨. 그래서 뭐냐면 그 옆에 동네에서 뭐 넌 왜 팔았냐? 왜 이렇게 싸게 팔았어? 안 팔면 이렇게 집값 다시 오르는 건데. 그렇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정책의 신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핵심이라고 본 건
지속성 있는 정책의 연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책이 단절됐단 말이죠. 단절됐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명백한 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의 또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도로 깔아줄게요. 예. 뭐 여기 뭘 해줄게요. 재건축 해줄게요. 뭐 지난주에도 박수롱 대표님이 와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남에는 재건축 빨리 해주겠습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했어요. 네. 민주당이 그걸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또 선거 이슈가 더해지면서 그러면 내가 집을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매물도 걷어들이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뭐 제가 정치 지금 댓글도 봐라. 음. 이광수 말 믿으면 폭망한다 했지? 나오잖아. 이제 조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왜 정책의 중요성을 얘기 드렸냐면 2022년 이후로 집값이 하락했다가 오른 이유가 전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윤석열의 정책의 실패가 있었는데 실패 때문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좋은 정책을 만들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정책이 계속 나와주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집값을 전망하고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아니야. 지금 어쨌든 정책이 공백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민감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를 거예요. 단기간에는. 호가도 오르고 이럴 테니까. 네. 그러면 이게 또 선거의 빌미가 되겠죠.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맞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선거의 악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다음 3번 한번 보시면 이미 오세훈이 이제 나가기 나왔지? 시작합니다. 그거 봐, 또. 그러면 집값 오르고 전월세 가격 오르니까 이거 정책 실패다. 이거 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만든 거다. 자기한테 맡겨주면 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맞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거 뭐야? 이준석이랑 같이 저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같이 부동산 정책을 공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맞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대단한 예측도 아니야.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산수야. 맞습니다. 근데 항상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대로 끝나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죠. 이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냐면 최근에 심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다주택자 중과세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조차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뉴스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확대 재상된다면 이제 국민들도 신뢰를 얻기가 힘든 거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의문인 게 있다. 왜냐하면 다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많이 고민도 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 정책들이 안 나오고 있냐. 아무것도. 그 희한하네. 그러니까 계속 그럼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뭐 보수 언론들이나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하면 이거 신났겠지. 예, 뭐. 신났죠. 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면 아니, 무조건 신났지. 이거 보세요. 아유. 다주택자 규제하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감소한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야. 다주택자 살려줘야 돼. 세금 깎아주고 이제는 집을 한두 채 더 사게 해줘야 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이거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가 집할 때 집을 부시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이게 이제 또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규제로 집값 절대 못 잡는다. 그래서 규제를 오히려 대폭 완화해줘서 공급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재건축이 나오는 재건축 거예요. 나오는 거죠.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으로 옮겨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도 끌려나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야. 예. 그러면 그런가? 같이 이제 또 그렇다. 야 이거 이 지지율도 막 따라 붙는 것 같고 하면은 같이 또 부양책 내놓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련 선상에서 정원호 후보자의 이 정책이 공약이 나온 거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이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쉽게 말해서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 특히 실거주하는. 근데 소득이 없는. 근데 일면으로 보면 그럴듯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얼핏 보면 얼핏 그렇죠. 보면. 근데 이게 왜 문제라고 얘기 드리냐면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거봐 어쩔 수 없이 또 세금 깎아주잖아. 그렇지. 그래 규제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지. 이런 신호를 또 시장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책을 믿겠습니까? 안 믿지. 표 얻으려니까 다 또 세금 깎아준다고 하네. 그렇지.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과연 그 부담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재산세는 구조상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집값 많이 올라도 돈 많은 맞아요. 사람들. 집값이 더 많이 오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금, 특히 부동산 세금은 뭐냐면요.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벌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와.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나 부담이 돼?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음 장 7페이지에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신축 아파트죠. 네. 새 아파트요. 네. 최근에 이게 거래 가격이 30평대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3년간 28억 원이 상승해요. 와. 그런데 이게 재산세가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해보다 올해가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집값은 28억 올랐는데 네, 3년 동안. 이거를 걱정해 준다고 부동산 공약을 냅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 걱정해 줄 때입니까? 그렇게 한 거 합니까? 아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200만 원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 아, 소득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공약이에요, 부동산. 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하네. 또 말씀드렸듯이 아 이런 신호가 시장에 주어지면 참여자들이 다, 이제 뭐 세금 다 깎아주겠다는 거네.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28억 번 사람한테 200만 원 깎아주는 게 그렇게 급했냐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다 같이 하자.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제가 무슨 말 드리냐면, 자, 60억 원 아파트의 무소득자한테는 재산세가 부담되잖아요. 좋아요. 깎아줘.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데 무주택자는요, 종합 근로소득세 깎아줘요, 그럼. 그렇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왜 근로소득, 공평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로소득은 심지어 내 시간과 내 땀을 흘려서 번 돈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꼭 부동산만 깎아줘.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됩니다. 큰일 났어요. 집값 올라서. 그러면 깎아주고. 그리고 이 무주택자를 한번 보세요.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1억 원 벌어. 근데 근로소득세를 얼마 내냐면 2천만 원 넘게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주택자라고 그래서, 벼락거지라고 조롱하고, 그리고 집값 오르면서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뭡니까? 아니, 정치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 드렸잖아요. 저 진짜, 오늘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겨. 이런 정책으로 공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솔직히 지금 이제 당장 선거니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선거 끝나고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선거 투표장에 안 나간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식는다니까. 내가 그게 걱정돼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맞아요. 옳고 그름 이 관점은 내가 선거 끝나고도 해도 됩니다. 그쵸. 예.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했겠지. 뭐냐면, 강남의 표가 안 온다. 뭐 그렇겠죠. 그러면 강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세금 깎아주면 우리 찍어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석했겠죠. 분명히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데 200만 원 깎아준다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젠 뭐 우리한테 도움 주려네. 그래서 표 찍어줍니까? 안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수많은 무주택자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실망하겠지. 그렇지. 또 돌아가네. 또 예전처럼 가겠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우리나라가, 여기가 정치 공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을 뭐냐면, 세금 올려서 졌대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세금 올려서 진 게 아니라, 세금 올렸어도 부동산을 못 잡았고,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간 게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실망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우려했잖아요. 그런데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또? 야, 선거철에는 조용히 해.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똑같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어. 설마 했어. 근데 왜 내가 설마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 일 잘한다고 네. 칭찬했잖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목했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방향성이 존재하잖아. 나 그래서 설마 서울시장 후보인데 이재명 정부 방향성과 반대되는 공약을 내놓을까? 나는 그거는 솔직히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 계산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야 예. 부동산 개혁 정상화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데 지금 표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으로도 잘못된 계산이라니까. 맞아요. 최경영 기자가 이거 계산 한번 했었어요. 이 잘못된 계산이야.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혜택이 크다고요. 그럼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네. 재산세 깎아줬다고 찍게 찍어주겠습니까? 오세훈 찍지. 거기 이재명 대통령 그 득표율이 8%예요. 아, 내란이 일어나도 득표율이 8%였다고. 이거 참 큰일이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옆에서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솔직히 저는 좀 속상한 게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터지고 시장이 그대로 움직이니까 제가 그게 속상한 거예요. 이걸 맞아요. 예측하지 못한 게 터졌다. 맞아요. 그러면 나는 안 속상했을 것 같아.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예측한 그대로 가니까 내가 그게 속상한 거야 지금. 맞아요. 이거 어떡해요. 막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저희가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을 읽고 매일같이. 너무나 감격했습니까. 그렇죠. 예. 진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 희망은 아직 있어요. 아직 있죠. 늦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오세훈 관련해서는 실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정들 네. 지금 뭐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그 흉측한 것들 등등등 해서 한강버스 등등등 해서 그게 프레임으로 잡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그러니까요. 이쪽 프레임에 있는 이거를 내면서 지금 네. 우리가 이게 맞냐 틀리냐 그렇죠. 또 여기로 이 얘기를 가잖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오세훈 프레임이야. 그러니까요. 이것조차도. 이거 완전히 물기를 불리한 데 가서 지금 판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남의 동네 가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거고 내용도 다 틀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님을 모시라는데요. 댓글에는. 네. 정원호 후보가 이번에 돼야죠. 돼야죠. 그럼요. 네. 안 될까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네, 될까봐. 맞아. 네. 화내는 거 핵심은 뭐냐면 걱정돼서요. 걱정되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뭐 안 되라고 뭐 예. 소금 뿌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뭐 거기까지 얘기했잖아. 옳고 그름? 나는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입장에 지금 물론 이건 비겁한 얘기지만 선거 공학적으로도 이게 안 맞다는 거야. 공학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아까 박성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빌미를 엄청나게 큰 빌미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고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거예요. 네, 보세요. 맞아요. 이제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그렇지. 호가. 그러면 이제는 마치 그게 진짜 통계처럼 계속 보여주고 이제 나오잖아. 난리 났다, 네. 끝났다, 또 과거로 돌아간다 아.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으로 선거 치러야 돼. 맞아요. 와. 근데 오세훈이랑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특별히 뭐 다른 공약도 아닌 것 같아 부동산 관련해서.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공학적으로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이렇게 가격을 올린 것 주범 중에 오세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올려놓고 아. 집값 올랐다고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맨날 와, 저렇게 이거 황당한 또 거죠. 그러니까 집값 올라갔었던 기폭제가 사실은 토지걸 허가구역을 기습적으로 저번에 한번 풀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랬더니 너 왜 그거 잘못 푸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잠깐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범인이 오히려 잘못 지목돼가지고 범인이 뒤에 숨고 맞아요. 집값 문제를 지금 불리하게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거 얼마나 황당스러운 황당한 네. 이야기야. 지금 이 시간도 너무 황당한 거야,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 말씀드리잖아요. 또 시나리오가 나온다니까요. 이제는 반도체 주식 팔아서 집 사러 간다니까. 맞아요. 또 계속 얘기 드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럼 주식시장 아. 더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사고 있는데 그 신뢰의 축이 무너질 수가 있다. 네. 부동산에서 거대한 자금의 흐름, 주식으로의. 그런데 이게 엇갈리면 그러면 빨리 반도체 주식 팔아갖고 나 그냥 집이나 사야겠는데 그게 돈 버는 세금도 적게 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 얘기했던 거야. 네. 당장 일단 황현희한테 사과하라고 난리네. 왜 사과해요? 와. 왜? 이건 진짜 너무, 이게 뭐 솔직히 아주 틀린 조롱도 아니야, 이거는. 맞아요. 황현 씨가 이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대로 그렇게 했을 가면. 때 자기는 안 판다고 그랬거든. 네. 항상 자기는 이겨왔다. 안 팔 거라. 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